아폴로 프로젝트 전에는 네. 세 가지 가설이 메인이었는데 네. 하나가 동시설, 동시에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분열설. 분열설. 네, 지구가 너무 빨리 회전한 나머지, 그러니까 마치 김연아 선수의 회전이 너무 빠른 나머지 김연아 선수의 팔이 떨어져.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죠. 네, 즐거운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추석하면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제로에너지바 보시는 분들 이제 달 보면서 조카들 앞에서 좀 유식한 이모 삼촌 되시라고 저희가 또 그에 맞는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달과 지구 그리고 기후 이야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좀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거의 뭐 섭외력으로 보면 100만 채널 업계를 나란히 하는 미친 섭외력을 자랑하는 곳인데 제가 힘 좀 썼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와 우주의 일을 과학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님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주 지질학? 네. 뭐 이거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우주지질학 전공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헷갈려서 이게 우주학, 천문학이랑 지질학이 따로따로 그냥 있는 건지 네. 이게 진짜 합쳐서 뭔가 우주지질을 연구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공부는 같이 하는데 네. 연구는 따로따로 해요. 아,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저는 그 중에서도 지질학이 메인인데 네. 지질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지구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얘를 이해하냐면 면접 볼 때도 과거에 대해서 물어서 이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네. 똑같이 지구의 과거를 통해서 지구라는 행성을 이해해요. 네. 예를 들면 지질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현재는 과거의 열쇠고 과거는 미래의 열쇠다. 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그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쌓여서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태백에 가면 네. 석회암이 엄청 많아요. 네, 그 시멘트 공장. 네, 그 태백은 해발 고도가 900m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태백에 석회암이 있다는 네. 게 그 말은 현재 석회암이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니 과거 태백은 얕고 따뜻한 바다였을 바다였나 것이다. 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네. 지질학인데 네, 네. 요거 우주 지질학은 이걸 우주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만약에 화성에 석회암이 있다면 두 가지를 네. 알려줄 수 있는데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고 화성에도 해양생물이 있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없죠, 사실은. 지금 화성에 석회암이 발견된 적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네. 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달에 기원하면 예전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웠는데 지금은 거대 충돌설, 뭐 네. 테이아가 와서 부딪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이 띄어져 나갔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설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최근에 그걸 또 뒤집는 새로운 연구가 나오긴 아, 했어요. 그래요? 아폴로 프로젝트 전에는 네. 세 가지 가설이 메인이었는데 네. 하나가 동시설, 동시에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분열설. 분열설. 네, 지구가 너무 빨리 회전한 나머지, 그러니까 마치 김연아 선수의 회전이 너무 빠른 나머지 김연아 선수의 팔이 떨어져. 뭐 이런 것처럼 네. 분열설, 야구공이 이렇게 탁 날라오면 탁 포획하듯이 네. 멀리서부터 온 달이 네.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궤도를 돌게 되었다. 아. 세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네. 셋 다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탈락했어요. 아, 그러면 왜냐- 한 70년대 그 무렵. 맞아요. 왜냐면 아폴로 프로젝트 때 달에서 직접 암석을 가지고 왔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떠오른 게 거대 충돌설이었거든요. 거대 충돌설은 뭐냐면 지금의 화성만한 크기의 천체, 네. 테이아라고 하는데 화성만한. 네. 화성이 거의 지구 절반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 화성의 지름이 한 6,700km 정도 되니까. 네. 근데 그만한 애가 와서 원시 지구랑 부딪혀서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파편이 달이 되었다. 이게 네. 거대 충돌설이. 그거에 대한 증거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지구 안에 멘틀이랑 핵 경계에 이상하게 지진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두 구간이 있어요. 지진파가 느려진다는 건 그게 뭔가 좀 더 말랑말랑한 뭐가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프리카 대륙 밑에랑 그다음에 태평양 한가운데 밑에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거를 테이아의 흔적으로 봐요. 테이아랑 부딪히면서 지구랑 달이랑 다 녹았다가 굳은 거잖아요. 네. 그 테이아의 어떤 성분이 유독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거기에 보는 들어가 거예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진파를 통해서 본 지구의 내부를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중국이
창어 5호랑 6호를 통해서 달의 샘플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맞아요. 뭐 네. 달의 뒷면을 처음으로 가져왔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5호는 앞면 거 가져왔고 네. 6호는 뒷면 거 가지고 그래요? 왔는데 5호가 가져온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네. 그래핀이라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핀? 네, 그래핀은 순수한 탄소인데 태야랑 부딪혀서 거대 충돌설로 지구와 달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에서는 네. 탄소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달에 탄소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네네. 나온 결과로. 근데 막상 샘플을 가지고 오니까 탄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은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최근에 딱 트렌드예요. 뭔가 다른 가설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고 제기되는 또 가설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 그렇게 제기된 건 없는데 네.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수정해서 해봤는데 너무 다르면 그러면 새로운 가설이 등장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구과학도 다시 써야 되네요. 그렇구나. 그 창어 6호, 5호가 이제 암석 많이 갖고 오잖아요? 네. 아니, 어차피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그 돌이 그 돌일 텐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또 암석을 가져오냐? 그거한테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채취해온 대부분의 암석은 아폴로 프로젝트 때 가져온 거거든요. 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근데 걔네는 전부 다 달의 앞면이에요. 앞면. 네. 그리고 굉장히 일부. 창어 6호는 달의 뒷면의 토양을 채취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증명사진을 찍는데 제 네. 뒷모습을 찍으면 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앞면과 뒷면이 달도 전혀 달라요. 네. 달 토끼가 토끼. 방아찌는 네. 그 부분이 달 뒷면은 없어요. 거의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 앞면과 뒷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또 파헤치는 게 또 달의 또 기원을 밝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달의 암석을 겨우 400km도 못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봐야 왜 달의 뒷면과 앞면이 다른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 그 뒷면 사진 봤는데. 좀 못생겼죠? 네, 그냥 되게 볼품없는 네. 돌덩이? 그렇더라고요. 뒷면은 거의 다 회장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회장암은 우리나라의 지리산에 있는 암석과 비슷하고요. 비슷해요? 네. 그 어두운 부분은 현무암. 하필 지구를 바라보는 쪽과 반대쪽이 그렇게 다르다는 게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대륙의 두께도 달라요. 아, 그래요? 앞면이 훨씬 얇고 뒷면이 훨씬 두껍고. 대륙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뭐 보름달, 추석 보름달 얘기했는데 보름달 보면 우리 이제 태양, 지구, 달 있을 때 이제 보름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또 잘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이제 보름달이 뜨는 거잖아요. 태양, 지구, 달 있을 때 네, 월식이 이제 또 벌어질 때가 또 요 구도잖아요. 근데 왜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뜨는데 왜 월식은 똑같은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얘는 이따금씩 한 번만 일어나는지. 네. 약간의 각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달이 태양과 지구의 요 선상보다 5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아요. 그게 딱 맞을 때 월식이 일직선상이 딱 맞을 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평소에는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네. 이 지구의 그림자를 달이 항상 벗어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맞는 그 시기가 오면 네. 지구 그림자에 속하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먹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월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림자에 완전히 먹히면 개기월식이라고 하고 네. 일부만 먹히는 때는 구분월식이라고 하고 일식도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각도 차이 때문에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월식이 조금 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네. 일식은 되게 보기 힘들어요. 왜요?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반대로 생각하면 달 입장에서는 나보다 훨씬 큰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식은 지구 입장에서 아주 조그마한 달이 엄청 큰 태양을 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나봤자 달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달 그림자도 작거든요. 지구가 워낙 크니까 일부 구간에서만 일식을 볼 수 있어요. 브라질 어디서 볼 수 맞아요. 있다 그런 거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35년에 북한에서 2035년에요? 네. 그거는 통일이 아, 북한이요? 아, 네. 북한이랑 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못 얼추- 봐요. 아, 못 봐요? 네, 봐요.緯도가 또 중요해서? 네. 엄청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 부분에서만 볼 진짜요? 수 있어요. 그럼 그 세계인들이 다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 중국 가서 볼 거예요. 아, 중국에서도 가능하고? 네.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식이 보인 적이 있어요? 세종대왕 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세종대왕 때? 네. 옛날에는 하늘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늘이 지어준 왕이어야 된다는 네. 그 천명사상이 되게 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런 하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 네, 그걸 관상감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관상감들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낮에는 주로 태양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흑점도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식을 예측하는 건 되게 큰 일이었던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관상감이 일식을 15분 틀렸어요. 15분.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곤장형에 처해요. 아, 진짜요? 네. 일반적인 왕이면 곤장형 처하고 끝냈을 건데 세종대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왜 틀렸을까? 세종대왕의 답은 우리가 중국의 달력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만의 자주적인 달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한 20년인가 지나서 우리나라만의 달력이 나오는데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칠정산 네. 내외편. 그때 만약에 그 관상감이 일식을 틀리지 않았다면 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 자주 독립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 실패의 너그러운 사회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세종대왕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24절기는 여전히 중국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우리나라만의 것으로 바꾼 달력이에요. 중국이랑 공유를 하긴 했지만 네. 거기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위도 경도를 다 반영해서 수정한 달력을 써왔기 때문에 처서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덥냐. 처서 그건- 매직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후변화에 맞춰서 업데이트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오늘날 같은 지구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또 달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거대 충돌설에 의하면 원시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45억 년 전에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고, 훨씬 가까워. 네. 그래서 달이 지구의 자전 속도에 관여를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중력으로 지구를 붙잡아주고 있어서 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금씩 느려져요. 10만 년에 1초 정도씩. 장기적으로 보면 밧줄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훨씬 빨랐어요. 네, 한 하루가 6시간 정도. 아, 옛날에 아주 수십억 년 전에. 네, 45억 년 전에는 네. 6시간 정도였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낮이 3시간, 밤이 3시간 정도. 그때는 지구에 산소도 별로 없었어요. 네. 대기에.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충분히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자전이 속도 느려지면서 하루가 길어지면서 네. 조금씩 산소가 만들어지고 달이 늦춰줬으니까 우리 대기에 산소도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점점 고등 생명체도 나오게 된 거고 그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도. 달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영원히. 지금도 조금씩 우리의 하루는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전축 기울기. 사실 달이 되게 이상한 위성이에요. 네. 지구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 지구가 지름이 한 12,000km 정도 되는데 네. 달이 한 3,400 정도 돼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네, 네. 너무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은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22km랑 12km예요. 네. 코딱지만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22km면 지구에서 봤을 때도 되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네. 보통 근데 위성들이 화성의 그 위성의 크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구는 너무 큰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건데 어찌됐든 좋았던 건 화성은 위성이 두 개나 있지만 너무 작아서 자전축이 계속 흔들려요. 화성의 자전축. 네, 위성들이 이 자전축을 잡아주지를 못해요. 네. 자전축도 아주 천천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줘요. 원래 행성의 자전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고 말하기는 너무 네. 비과학적인 용어를 썼다. 정상이 어딨어. 네. 근데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지구도 화성처럼 자전축이 많이 흔들렸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달이 있기 때문에 네. 자전축이 빠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딱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자전축의 기울기는 또 계절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지구의 기후, 계절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달이에요. 달이 지구의 어떤 이런 기후나 이런 네. 걸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혹시 요즘의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을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달이 도는 면이 약간 벗어나 있다 그랬잖아요. 5도 정도. 이게 약간 그 차이 때문에 뭔가 지구에 주는 압력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밀물썰물의 폭을 변동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 중반이 되면은 밀물이 굉장히 극적으로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게 또 벌어져요. 예전에는 사실 무시할 정도였지만 지금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안가 지방은 그 작은 차이도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 북대서양 진동이라고 하는 뭐 그린란드나 아일랜드 그쪽에는 약간
저기압이 있고 그 밑에 고기압이 있고 그 이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대서양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줘서 또 2030년 이후에는 뭔가 되게 온난화를 더 유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쩌다가 저 멀리 떨어진 달이 지구에 주는 이런 영향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달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계속 그래왔고 네.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지 네. 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인 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자고 최근에 달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기후변화를 막아볼 수 있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네네. 기후변화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태양이에요. 두 번째가 지구의 대기예요. 대기. 왜 이렇게 일단 두 개냐면 행성의 기온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그 행성이 도는 별에서 오는 에너지의 에너지. 양과 대기 성분이 얘들을 에너지를 얼마나 가두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행성의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 두 개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에만 있는 되게 독특한 빙하 빙하.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빙하나 나무, 플랑크톤, 광합성으로 이렇게 축적해주고 네. 갈라지는 땅도 생각보다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 게 지구가 물이 있어서 원시 지구에는 한 60기압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었다고 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요 공기 전체가 1기압인데 네. 이산화탄소는 60기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지구에 물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봐요. 아, 그래. 물은 이산화탄소를 녹이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물이 있었기에 60기압이었던 이산화탄소가 10기압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여기에 지구의 땅은 벌어지잖아요. 네. 판이 막 움직이면서 판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멘틀 성분이 올라와요. 네. 이 성분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되게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성분들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광물이 돼서 다시 땅으로 침전됩니다. 그럼 물속에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생기는 거라서 이런 지구의 여러 땅 벌어지는 것, 빙하들이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것, 이런 요소들을 확대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근데 달 이용해서 뭔가 해볼까 하는 거는 태양을 건드려보는 태양을 건드려요. 어떤 네. 뭐 달을. 달에 있는 먼지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려서 달에 태양을 먼지를 가려보자. 뿌린다고요? 네, 태양을 가려보자. 달에는 그런 태양풍으로 인해서 운석 충돌로 인해서 풍화된 토양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것들을 흩뿌려서 왜 달의 토양이냐면 지구가 아니라 달의 토양이냐면 지구는 중력이 세서 뭘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든데 네.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서 쉽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달에 먼지를 뿌리면 먼지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위치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거나 아니면 지구를 함께 이렇게 돌게 만들자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기술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많은 지구공학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구과학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밝혀낸 걸 그냥 외우는 수준이라 되게 네. 쉬운데 연구는 되게 어려워지는 게 네.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우주는 더 거대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험을 해보는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구공학은 결국 지구라는 이 시스템 전체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감히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위험성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구공학적인 방법을 너무 믿고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를 대처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항상 기후변화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무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잖아요. 달 네. 때문에. 네.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느려진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근데 지구 자전 속도는 사실 매일매일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매일매일 다르고 계절마다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여름에는 조금 더 빠르고요. 속도가. 겨울엔 조금 더 느려요. 눈 때문인데요. 네. 여름엔 눈이 쌓이지 않잖아요. 네. 북반구 기준으로. 보통 대륙에 눈이 쌓이니까. 네. 대륙은 주로 북반구 위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겨울엔 눈이 쌓이잖아요. 네. 회전하는 이 속도는 이렇게 얄쌍하면 빠르고요. 이렇게 되면 느려져요. 겨울에 눈이 쌓이면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네. 느려지고 여름에 이렇게 되니까 빨라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 때문에 네. 도입한 게 윤초 시스템이고. 그게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네. 자전 속도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보정해 주려고 이때는 한번 1초를 추가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윤초 시스템인데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네. 그러면 빙하는 고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체들을 지구의 자전축 가까이 잡아두는데 얘가 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주로 적도 쪽으로 최종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 지구가 좀 더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자는 속도가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느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네.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최근 연구 결과예요. 달도 늦추는데 네. 온난화도 늦추네요. 네. 이게 진짜 근데 늦춘다는 게 정말 아주 정밀한 그런 거죠. 우리는 그쵸, 그쵸. 느낄 수 없는. 네. 근데 우리 생활에는 타격이 와요. 이런 타격이 컴퓨터 와요? 시스템을 다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이 윤초 그 적용이나 네. 심지어 윤달 적용 때문에 시스템 먹통된 사례는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몰랐네. 달에다가 무슨 지구에 종자를 보내자 이런 것도 봤는데 왜 굳이 달에까지 가서 하면 되지? 그냥 냉동창고에 보관하면 될 텐데. 지구에서 해도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스발바르의 스발바르? 스발바르 국제 저장고인데 네. 일종의 노아의 방주인 거잖아요. 지구에 있는 이런 많은 생명체들을 특히 식물을 거기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데 어디에 저장을 했냐면 영구 동토층에 저장을 했어요. 동토. 왜냐하면 자연 냉동 창고니까. 네. 근데 예상을 못한 거죠. 영구 동토층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옛날에 못했던 거죠. 그 스발바르 그 저장고에도 물이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더 예상할 수 없는 행성이 돼가고 있으니 네. 차라리 물이 아예 없고 달이 굉장히 추운 곳이 많아요.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에 아예 설치를 하면 거기야말로 안전한 환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자.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막 지구 공학적인 거 연구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광주에 있어요. 광주예요? 네. 네. 지질학과 안에서도 이런 지구공학 연구실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거 되게 연구비 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맥락에서. 어렵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은 젖혀두고 네. 뭐 달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예전에 그 배명훈 SF 작가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국제외교학 전공하셔가지고 외교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화성 이주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연구하신 그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분의 말 중에 어떤 게 인상 깊었냐면 우리 인간이 화성으로 이주를 하면 우리 지금 지구는 일단 바다로 이 나라 국가들을 구분하고 그쵸. 같은 대륙 안에서도 뭐 이렇게 대륙 구분해서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국가주의. 화성에 가면 어떤 식으로 또 이 그룹핑을 할 거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각자 소속됐던 지구의 국가가 나의 소속이라고 느끼겠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 점점 지구랑 화성으로 경계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외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네. 중력도 큰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달이나 화성에 가서 세대가 이어진다면 그들의 외형이 어떻게 변할지. 왜냐면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화성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키가 엄청 커지겠네요, 일단. 네. 그리고 의외로 허리 디스크가 지구에서 심했던 분 우주 정거장 가면 디스크가 나와요. 눌리지 눌렸던 않아서. 게 이렇게 열리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난다. 앤디 위어 마션슨 그 작가가 달에 기지를 짓고 사는 아르테미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제 기지가 건설이 됐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2세도 태어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앤디 위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앤디 위어 소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사회가 되게 신분제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되게 이제 막 떠받침을 받친 그 위정자 세력과 그 밑에서 모든 그 노동을 고되게 하는 그렇게 딱 나뉘어가지고 아니 달까지 가서 저런 신분제가 만들어진 게 강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티모시 샬라메 나온 듄. 아예 듄 보고도 되게 미래인데 왜 저렇게 옛날 같을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왜 달이나 화성에 이주하려면 과학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인문학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 가서 정말 어떻게 살지를 예측하려면 우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문학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넓혀야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우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했네요. 여기서 몇 가지만 건져가도 조카들 앞에서 충분히 똑똑한 척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달을 최대한 많이 보셔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은 달 기지 그 가상도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 말은 네.
이 달에 곧 사람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갈 것이고 사람은 어딘가에 갔을 때 어두우면 조명을 다 봐요. 지금 저희도 이렇게 조명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달의 어두운 부분에는 아마 조명을 킬 거기 때문에 오. 야경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달을 눈으로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토끼 못 본다, 이제 네. 토끼?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달을 많이 보시고 네. 이번 추석 때 꼭 달을 보셔라. 알겠습니다. 날이 맑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